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정부와 제주도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상품권 교환소.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평균 잡으면 한 7, 8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최근 도내 모처에서 수수료를 20%를 떼고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했다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 사태가 심해지자 정부가 초강수 조치를 내놓고 제주도와 긴급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금화 시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 이런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 즉시 등록 취소하고 8월 말까지 재가맹도 금지됩니다. 보조금 환수 및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단 그리고 우리 도와 함께 합동 점검을 8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암거래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은 사실상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가구는 25만 2천여 가구에 신청 금액은 1,600억 원. 불법 현금화 단속과 함께 현금이 급한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공과금이나 카드값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제주 교육희망 지원금이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 7만 6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희망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됐으며 지원금 지급은 선불카드로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 일괄 삭감을 놓고 도의회가 의결권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제주도가 2차 추경 예산을 앞두고 또다시 민간 보조금 삭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거둬들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 올해 2,7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평가를 거쳐 민간 보조금을 최고 30%까지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보냈습니다. 지난 1월 10%씩 일괄 삭감해 6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는 7월 2차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조금을 비롯해 세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차 지출 구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어쨌든 경제 활성화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예산 규모가 큰 도청 사업은 놔둔 채 손쉽게 민간 보조금을 쥐어짠다는 비판과 법규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까지도 지평부에서가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올해보다 앞으로가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제로의 수준에서 한번 그 사업을 들여다보고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들, 또 잘못된 예산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조금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세입 감소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의회가 소모적 논쟁 대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수십억 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항에 종합물류센터를 지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억 원의 재정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2011년부터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정기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물동량 부족이 예상됐는데도 50억 원에 가까운 사업 추진을 강행해 지금까지 5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봤다며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관련 부서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위법과 부당사항 25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 지역 당선인들이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제주 도청을 찾았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재호 당선인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고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 지사는 당선인들에게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협력하자며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제3해저 연계선 건설 지원 등을 당부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선정 시에 반드시 제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가 방역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원지사를 치켜 세운 뒤 4.3 특별법 처리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정과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우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좋은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의원도 도정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제주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지방분권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당선인들과 야당 소속 도지사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이 21대 국회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2017년 대표 발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데 비통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쟁점 사항을 놓고 정부, 야당과 치열한 논리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도내에서도 음주 사고가 크게 늘었는데요. 경찰이 불지 않아도 되는 신형 감지기로 100여일 만에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운전석 창문으로 막대기를 밀어넣자 램프가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개발한 새 음주 감지기로 운전자가 직접 입을 대 불지 않고 차량 안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알코올이 감지된 차량 운전자는 구형 감지기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합니다. 0.043% 면허 정지입니다. 진짜 딱 그냥 먹거든. 나는 이제 여기 앞이니까 여기 좀만 하면 되니까 차 나쁜 것 같거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찰이 일제 단속을 중단하고 의심 차량만 골라내는 선별 단속을 실시한 지난 석 달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95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급증하자 경찰이 신형 감지기를 활용한 일제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호흡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후 불지 않아도 반응을 합니다.
사용한 이후에 72시간 동안 소독을 하면서 밀봉을 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형 감지기는 손 소독제 같은 알코올 성분에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손에 로션을 바르거나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경우 종종 계실 텐데요. 이 취재진이 직접 운주 단속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저 아까 손 소독제 발랐는데요. 그러면 소독된 감지기로 한 번 더 감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으십니다. 네, 된 건가요? 네, 가셔도 됩니다. 경찰은 신형 음주 감지기 센서의 최적 민감도 수치를 조사해 정확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감지 이후 사용하는 구형 감지기는 한 운전자당 한 번만 사용한 뒤 소독해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등교 개학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고3 학생 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3 등교 개학 첫날인 그제 발열 증세를 보인 학생은 15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3 학생 6천여 명 가운데 건강 상태 자가 진단에 참여한 학생은 5,700여 명으로 의심 증세가 있다고 답변한 72명은 등교 중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IT 시대를 이끌 주역이었지만 발급과 인증 절차가 복잡해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걸림돌로까지 거론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시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민간 인증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입니다. 어떤 유망 기술들이 있는지 대전 고병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부터 은행과 전자상거래, 주택 청약 등 온라인에서 개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돼 왔습니다. 2000년대 IT 강국을 이끈 주역 기술이었지만 불편한 발급 인증 절차 탓에 폐지 여론이 일면서 천덕꾸러기가 됐고 결국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공공기관 의무 사용 규정이 사라지면서 21년 만에 시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 기술을 놓고 각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증 서비스 기반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간편 인증 기술, 즉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홍채부터 지문까지 각종 생체 정보로 인증하는 기술인데 모바일뿐 아니라 최근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구동하는 원천 기술이 개발돼 중소기업 3곳에 이전됐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다 대처하고 나서 표준이 제정되고 기술 개발이 진행된 부분이라 보안적으로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아이디, 이른바 DID 기술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디지털 아이디를 암호화한 뒤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기관에만 폐쇄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을 없애면서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는 범용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보안 기술이 접목되면서 매체가 없는 환경에서 본인 인증이 되는 그런 사회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더 간편하고 더 안정적인 인증기술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인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높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외출할 땐 얇은 겉옷 꼭 챙겨 입어야겠는데요. 낮엔 햇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16도, 서부와 남부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3도, 서부가 22도, 남부와 동부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이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서귀포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의료원의 감독기관이자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사령탑인 제주도가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명예회원권을 주려고 했다가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 86살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명예회원권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관리하려고 해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회원권을 거절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시가 화북동에 레미콘 공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불허를 취소하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문제는 제주시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시 아라주공 아파트 단지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국비와 도비 74억 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24가구와 경로당과 식당 등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복지주택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산 제주 마늘 수매 가격이 당초보다 300원 오른 1kg에 2,3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마늘 제주협의회는 어제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올해 산 마늘 수매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1kg당 2,300원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늘협의회는 지난 15일 올해 산 마늘 수매가를 1kg당 2,000원으로 결정했지만 농민들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이라며 반발하자 수매가를 재심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